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터져나오는 윤석열 아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청안과 증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SBS가 단독 보도를 통해 김건희가 9억 원 정도의 차익을 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통해 앞서 윤석열이 아내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없었다고 내밀었던 신한증권 계좌를 분석을 했더니 이 계좌에서도 시세 조종을 한 흔적이 듬뿍 들어있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결백하다고 증거로 내민 증거가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 인정하는 증거자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 1월 중 12일과 13일 그리고 25일에서 29일까지 총 7일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67만 주 정도가 김건희의 계좌로 매수가 됐는데 이 거래는 도이치모터스 전체 거래량의 약 34.6% 정도에 이른다는 겁니다. 13일에는 매수 비중이 절반을 넘어 52.3%까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익명의 금융당국자는 주식 불공정 거래를 적출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특정 계좌의 관여 비중이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시세 조종 혐의를 둘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범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혐의를 갖고 조사나 수사를 해볼 수준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외에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쓰는 수법이었던 고가 주문 정황도 있었고 장 후반부로 갈수록 체결 가격은 오르고 주문 물량은 불어나는 거래 패턴의 종가를 관리한 정황도 보였으며 세력끼리 물량을 주고받는 통정매매 정황도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 통정매매 상대 계좌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다 라는 보도도 있었죠. 자, 이 외에 다른 언론사들도 다른 계좌를 분석하고 주가 조작 정황에 대한 의혹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윤석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주가 조작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증권 계좌를 5개씩이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듯 주가 조작이 뚜렷하다는 의혹 보도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자 국민의힘은 가장 잘하는 방법 바로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판단인 듯 합니다. 국임당의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김건희는 주가 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정당국에 의해 작성됐다는 출처불명의 자료를 토대로 김건희의 거래 내역, 규모를 자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대선 직전에 사정당국의 출처불명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피의사실 공표,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통해 유출 경로와 자료의 진위를 가리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같은 논평은 SBS 보도 직후에 바로 나온 논평입니다. 자,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했답니다.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무슨 수사를 했다고 2년간 수사를 했다고 저런 말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와 거래 날짜, 거래 금액 등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무슨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다. 다 필요 없고 선거 끝나고 나면 모든 진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계속 미루고 있는 중앙지검에 단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9억 원의 차익 주가 조작을 한 김건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면서 검찰은 이미 김건희의 거래계좌 내역을 통해 주가 조작 범죄를 확인했다. 그러나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김건희의 소환 불응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 주가 조작 혐의자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 때문인지 봐주기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주가 조작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중범죄다. 반드시 철저하게 응징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민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량한 개미 투자자를 피눈물 흘리게 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9억 원대 막대한 차익을 남긴 김건희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좋습니다.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단체로 가서 항의를 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검찰.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 되었던 해체가 됐던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처럼 놔두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가졌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다. 범죄 집단이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수사하고도 봐준 것이 윤석열 아니냐. 제일 큰 공헌을 했다. 그 범죄 집단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재명 10년 찔렀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 이재명은 공산당이다. 우리한테 돈 다 뺏어간다. 1,100억 원도 뺏어갔다. 우리가 이재명한테 돈 줄 일이 없다. 이재명이 우리 괴롭히기만 했다. 우리 돈 주고받은 거 절대 이재명 알면 안 된다. 이게 전부 세 사람이 한 얘기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이다. 윤석열이 나한테 앞으로는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검사들 돈 좋아한다. 윤석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영장 나오면 바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의심받아야 하냐. 제가 확실하게 규정하는데 현직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검찰 게이트다.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100% 확신한다. 그래서 특검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특검을 하는데 동의하느냐라고 윤석열을 향해 물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에게 1대1 토론도 제안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자료 갖고 객관적으로 토론을 하자. 원하면 얼마든지 하자. 주제 본인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시기 마음대로 정하고 방식 마음대로 정하고 장소 마음대로 정해서 하자. 특검은 반드시 누가 되든 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참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당당한 모습 좋습니다. 잘못한 게 없고 죄 지은 게 없으니 윤석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1대1 토론하자라는 이재명 후보의 당당함에 과연 윤석열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보고 읽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후보인데 말이죠. 26년 검사 생활했다는 제가 유세할 때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거 딱 보면 안다. 누가 대장동 설계자냐 라며 마치 이재명 후보가 범죄자인 것처럼 몰고 가면서 선동하는 모양새를 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6년 검사하면서 허구한 날 마주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상대를 하고 자신이 정치검사질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뒤구리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었기에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그럴 것이다 라는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 그걸 당연하게 너라고 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듯 합니다. 하물며 집안에서도 그러는데 뭐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러니 매사 모든 사람을 확증 편향적 범죄자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똥이 잔뜩 묻어 있으니까 온 세상이 다 똥냄새 나는 걸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깨끗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주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 떨리기도 하는데 닥치고 투표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해서 저들의 민낯을 완전하게 한번 까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